2026년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자. 예전에는 실리콘이 아니냐 이런 거 따졌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배수구 있잖아. 타일 예쁘게 해놓고 나서 그냥 넣어놓으면은 엄청 보기가 안 좋더라고. 배수구 인상은 정말 필수야. 욕실 냄새의 거의 99%는 이 배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이야. 이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은 작은 만 설치해놔도 엄청 욕실이 편해. 또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욕실 가성비도 중요하고 예쁜 것도 중요하고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건PD, 그래서 오늘 2026년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고. 비용, 견적, 시공 뭐든지 좋으니까 욕실 관련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봐. 욕실에서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절대 안 쓴다, 이런 자재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 부자재도 많고, 뭐 일반적으로 실리콘, 줄눈. 예전에는 백색 실리콘, 바이오 실리콘이 아니냐 이런 거 따졌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가 아니야. 무조건 다 칼라 실리콘 쓰고, 줄눈도 백색 시멘트 줄눈 그냥 넣으면 엄청 뭐라 하셔. 그래서 다 타일 색깔에 맞춰가지고 실리콘이나 줄눈을 거의 사용하는 게 요즘은 대세가 됐고, 옵션으로 이 줄눈을 넣고 나면은 오염이 많이 되니까 반짝이는 코팅 줄눈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해. 그래서 요즘은 에폭시 계열의 케라폭시라고 하는 이런 줄눈제를 옵션 많이 해. 또 뭐가 있냐면 바닥에 그 배수구 있잖아요. 보통 이제 빵빵이 배수구가 보통 사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아. 타일 예쁘게 해놓고 나서 빵빵이 유가 그냥 넣어놓으면은 엄청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사각 트렌치 유가라든가 정사각으로 돼 있는 라인 유가도 있거든. 그런 것들 많이 써. 가격 비교해보면 뭐 2,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훨씬 좋더라고. SMC 욕조나 이제 아크릴 욕조 같은 거 보면은 치마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앞에 마기판을 설치를 하거든. 근데 이것도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그냥 흰색 플라스틱으로 딱 막아 놓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그 앞에 타일을 붙이는 거지. 보통 바닥이나 벽에 있는 타일을 욕조 앞치마 타일로 해서 마감을 쳐주는 거야. 욕조를 안 하고 이제 샤워를 할 때는 유리 파티션 넣는 게 예전에는 너무 기본이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유리 파티션 또 거의 하지 않지. 대부분은 이 타일로 파티션을 전부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공을 해. 조정 욕조가 한때 상당히 유행을 했었거든. 이게 뭐 편하니 안 좋니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나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딱딱하더라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다만 물을 엄청 많이 가두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어. 그래서 욕조를 크게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코너 관리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럼 이제 반대로 요즘 따라 좀 필수가 되었다 하는 옵션들도 있을까요? 타일 철거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한 10집 중에 한 두세 집 정도 타일까지 올 철거했었나?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10집 중에 9집은 전부 다 올 철거하고 방수까지 싹 하고 가, 보통은. 그래서 타일 철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수구 인상인데, 철거를 하고 나면은 기존에 있는 배수구는 마대자루 같은 거 있으면 말아가지고 그냥 막아놓고 방수 작업하고 타일 붙이고 그냥 그렇게 마감을 했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시공하면 큰일 나. 냄새도 삐져서 올라오기도 하고, 욕실의 위치 같은 것도 새로 잡고 하다 보면은 배수구 인상은 정말 필수야. 욕실 냄새의 거의 99%는 이 배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이거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난방배관 연장해서 시공하는 거, 이거 정말 필수로 많이 해. 화장실이 마르는 게 겨울철에는 완전히 달라. 진짜 화장실이 빨리 마르고 따뜻하고 해가지고 진짜 중요하지. 그리고 대형 타일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타일이 커지면서 좀 따라오는 트렌드가 또 있을까요? 이걸 쓰면서 바뀐 게 엄청 많지. 졸리컷 알지? 타일하고 타일이 만나는 부위에 예전에는 무조건 썼던 게 코너비더였어.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 코너비더, 이건 기본이었거든. 근데 포세린을 쓰면서 전부 45도 면치기 시공을 다 해. 이걸 졸리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즘 기본 옵션이 다 됐지. 기존에 쓰던 우리 젠다이 있잖아. 세면대 위에 선반. 예전에는 젠다이 선반이 대리석이라든가 뭐 MMA 상판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잘라가지고 넣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안 해. 타일로 다 접어서 올리기 때문에 젠다이 상판을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어. 졸리컷만 예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코너 선반도 요즘은 시공을 안 하거든. 예전에 샤워실에 가면은 무조건 있었던 게 있잖아. 유리 선반.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유리 선반 그 안쪽으로 해서 곰팡이나 물때 너무 많이 껴가지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타일 매립 선반을 대부분 다 만들어줘. 욕실이 훨씬 더 깔끔해지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틀 옆에 타일을 무조건 접어서 넣어버려. 그렇게 하면은 욕실의 문이 회전 반경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타일을 접어 넣는 것만큼 욕실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
대형 타일을 쓰면은 이런 효과들이 엄청 바뀌는 게 많이 있지. 그리고 요새는 호텔 같은 인테리어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호텔 가면은 욕실이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호텔 같은 욕실에서는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 거실하고 같은 레벨로 돼 있어. 이걸 우리가 건식 공간이라고 하는데, 습식 공간하고 건식 공간이 호텔 같은 욕실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해. 양변기 공간도 별도로 분리가 돼 있고, 이런 공간 분리가 호텔 같은 욕실에서는 정말 필수고, 넓은 카운트형 세면대가 무조건 그 건식 공간에 들어가.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일로 그냥 시공하지 않아. 포인트 타일이라든가 뭐 박판 타일이라든가 뭔가 패턴이 강한 마감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타일들이 세면대 쪽으로 해서 조명이랑 같이 예쁘게 좀 들어가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싼 것도 비싼 거고 일반적인 아파트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다 적용할 수는 없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구조를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욕실을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겠지. 아무래도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을 단순히 분리하는 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카운터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욕실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카운터 세면대가 그냥 들어가기는 어렵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약간의 변경이 좀 필요해. 샤워 공간하고 세면대 공간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카운트형 세면대를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세면대 전면에 수납장 하나만 바꿔도 욕실의 느낌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 보통은 우리가 슬라이딩 수납장을 욕실 전면에다가 많이 설치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욕실이 예쁘기가 좀 힘들어. 요즘 뭐 플랩형 수납장도 많이 설치를 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수납을 다른 쪽으로 좀 빼면 확실히 욕실에 대한 느낌과 공간감도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욕실에 수납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수납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카운터 세면대 하부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욕실 벽면을 좀 돌출시켜 가지고 수납을 그 안에 매립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 욕실 천정재만 하나 바꿔도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면서 또 느낌이 털려지거든. 보통 일반적인 플라스틱 SMC 욕실 천정들이 대부분 유광이야. 그런데 몇만 원만 더 얹어주면은 무광 마감재로 바꿀 수가 있어. 플라스틱이라 그래도 이게 무광으로 같이 들어가고, 또 수전 같은 것들도 다 무광으로 같이 딱 세팅을 해놓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욕실이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이렇게 욕실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욕실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센스 조명. 예전에 센스 조명들을 천정 매입 조명으로 많이 썼었거든. 신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있어 이게. 그런데 이 센스 조명이 좀 안 예쁜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요즘 쓰는 조명들은 뭐 2인치 3인치 매입되면 예쁜 거 많이 쓰다 보니까 센스 조명하고 디자인이 많이 틀리거든. 그래가지고 간접 조명을 센스 조명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포인트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 히든 센스를 천정 안에다 집어넣고 간접 조명을 연결시키는 거지. 수건거리 옆에 작은 옷걸이도 요즘은 많이 설치를 해드리거든. 이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은 수건거리만 가지고 이게 부족하잖아. 나도 욕실에 들어가 보면은 옷 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수건거리에다가 막 하다 보면은 옷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적이 많았거든. 요거 작은 옷걸이 하나만 설치해놔도 엄청 욕실이 편해. 샤워기 수전 호스가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지? 전부 금속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감처럼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게 물때도 잘 끼고 곰팡이도 쉽게 끼고 하니까 이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요즘 고급 수전들 보면은 PVC로 대부분 바뀌는 추세다. 이것도 소소한 팁으로 정말 괜찮다. 양변기 옆에 스프레이 건, 우리는 무조건 대부분 설치를 해드리거든. 근데 이 스프레이 건을 설치를 할 때도 그냥 예전처럼 줄이 늘어지는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욕실 청소하거나 뭐 할 때마다 바닥에 쓸려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 무조건 스프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스프레이 건을 딱 설치를 해 놓으면 정말 괜찮아. 요것도 샤워 수전하고 색깔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시공하면 더 좋고. 근데 스프레이건 쓸 때 밸브를 꼭 잠가놔야 된다고 그러던데 잠가 놓으면은 좋긴 하지. 이게 압이 세서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 불량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가 놓고 쓸 때만 열어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인데, 뭐 요즘 스프레이건은 내가 불량 나는 경우가 많이 못 봐가지고 요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냥 많이 안 쓰면 평상시에 잠가 놓는 것도 괜찮다. 그 천장재에 좀 더 고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이노솔 얘기하던데 그거는 어때요? 뭐 도장 마감재를 대체하는 마감재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 여기 오렌지블럭 화장실도 이노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도장보다는 이노솔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도장으로 해놓으면은 제일 큰 문제가 고급스럽긴 한데 점검하는 게 정말 어려워. 점검 자체는 보는 거는 점검구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정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도장 마감해 놓은 천정은 보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뜯어가지고 또 천정을 다 시공을 새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손실도 크고 힘들잖아. 차라리 바리솔로 해놓으면은 천을 벗겨내고 다시 씌우고 하는 게 보통 한 1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되거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구로 점검을 해보고 천정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씌우면 되니까 가성비는 도장보다는 더 있다. 욕실하면 또 수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요즘은 어떤 수전 많이 쓰나요? 일단 예전에는 반짝이 수전이었잖아, 전부 다. 지금 쓰는 인테리어에서 쓰는 수전들은 대부분 무광 수전을 거의 대부분 써. 그리고 또 미니멀한 스타일의 수전들을 많이 선호를 해. 이 매립 수전이 초창기에는 단점이 많다, 교체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려가 정말 많았다면은 요즘 매립 수전은 그렇지가 않거든. 타일 졸리컷하고 똑같아. 매립 수전도 지금 거의 뭐 기본 시공 이런 인식이 많이 강해졌어. 그러면 세면대는 어때요? 세면대가 예전에는 뭐 반다리 세면대, 긴다리 세면대 뭐 이런 것들 독립형 세면대가 거의 대세였지. 물론 기본형 우리 가성비 욕실은 반다리 치마형 세면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예쁜 공간을 만들려면은 카운트 세면대를 무조건 써야 돼. 언더볼이나 탑볼형으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야 욕실 자체가 쓰기도 편하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 욕실이 또 가능하지. 언더볼하고 탑볼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어. 나는 써보니까 탑볼은 탑볼대로 상판 관리할 때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언더볼은 상판 이용은 좀 편한데 언더볼 밑에 세면대하고 결합되는 부위에 곰팡이가 자꾸 쓰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 부분 우려가 있거든.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샤워 파티션 만드는 방법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벽돌로 우리가 만들었어. 벽돌로 만들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양쪽에 타일도 붙여야 되고 벽돌 두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좁게 만들기 위해서 금속 파티션을 대부분 썼었거든. 금속 한 30mm나 20mm에다가 양쪽에 타일을 붙이면 되니까 5cm만 하면은 파티션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최근에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재가 나왔지. 폼세라믹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예전보다 두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돼. 지금도 혹시 조적 파티션을 쓰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건 이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폼세라믹이 좀 강도가 낮다는 얘기가 있던데 폼세라믹 강도 그렇게 안 낮아. 벽돌도 그러면 뭐 강도가 높나? 깨면 그냥 툭툭 다 깨지는데 써보면은 타일이 또 붓기 때문에 강도 때문에 폼세라믹을 못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요즘 환풍기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나요? 환풍기가 요즘 기능성 환풍기가 완전 대세로 자리 잡았지. 힘펠에서 정말 제대로 나왔거든. 드라이도 되고 제습도 되고. 우리 애기나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몸에 추위를 많이 타니까 온열 기능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 딱 틀어놓으면 그냥 바로 따뜻해져 그냥. 그리고 이 모터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댐퍼야. 이게 전동으로 다른 집의 냄새가 우리 집에 안 넘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탁 막아줘야 남의 집의 냄새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기능인데 요즘 고급 환풍기 좀 비싼 거라든가 또 기능성 환풍기는 전동 댐퍼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양변기도 바뀌는 뭐 트렌드가 있나요? 예전 욕실 양변기는 전부 다가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되게 못생긴 그런 양변기였거든.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치마형 양변기라 그래서 그 뒤쪽으로 온복하게 들어간 게 없어. 거기에서 엄청 때가 끼고 막 먼지도 쌓이고 했었거든. 이것마저도 원피스 양변기로 이제는 거의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 투피스 양변기나 원피스 양변기나 가격 차이가 한 10몇만 원 정도, 뭐 비싸봐야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뀐 형태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더 진화가 된 게 비대일체형 양변기야. 비대일체형 양변기 하나도 아메리칸 스탠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쿠아니 자동 개폐니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까 뭐 대림 거든 어디 거든 그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벽부형 양변기야. 욕실의 구조를 좀 바꿔야지 가능하긴 한데 양변기 밑에 청소가 너무 편해. 우리 쇼룸에 내가 설치를 해봤잖아. 앞으로 벽부형 양변기를 많이 추천하고 많이 시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지.
욕실이 항상 축축하고 불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항상 희생해서 반짝반짝 욕실을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디자인과 제품들을 고른다면 뽀송뽀송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비의 인테리어 이코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 없는 분들은 퓨젠트 꼭 하십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디자인 그건 진짜 이게 실사용 후기네.